오늘은 단 3일 만에 막혀있던 운이 시원하게 뚫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이라는 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운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이미 좋은 운이 들어오기 전에 그 흐름을 먼저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신호를 그냥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고 흘려보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누구는 계속 잘 풀리고 나는 자꾸 한 번씩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사실 이건 능력 차이보다는 운의 흐름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정말 정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운이 바뀌기 직전의 구간에 들어온 건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정체기인지 전환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상담 예약이 밀려 있어 제가 직접 보실 수 있도록 무료 사이트를 하나 올려두었는데 거기서 내가 정체기인지 전환기인지 한번 미리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이 바뀌기 직전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신호와 단 3일 안에 운을 높일 수 있는 개운법을 오늘 일간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같은 일간이라도 어떤 오행이 더 강한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큰 흐름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목입니다. 간목은 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클수록 바람을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목분들이 사주 상담을 하러 오시면 좀 버티다 버티다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맡은 일이 많아지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좋아지기 직전의 간목은 이상하게 일이 몰립니다. 책임이 늘어나고요. 사람들이 간목일간 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간목분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바빠졌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기가 항상 기회가 터지기 직전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간목은 원래 크게 성장해야 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먼저 늘어납니다. 이걸 부담으로 받아들이면 버티지 못하고 놓치게 되고요.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면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운이 안 좋을 때는 방향을 못 잡고 헤매게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끝까지 가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은 많은데 마무리가 없는 상태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럴수록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뿌리를 내리는 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뿌리가 깊으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루에 단 하나라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 개를 벌리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반복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일이 몰려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감목은 바빠질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운을 잡습니다. 지금 일이 몰리고 있다면 그것은 힘든 상황이 아니라 운이 들어오기 직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을목입니다. 을목은 덩굴 식물입니다. 혼자서도 크게 자라기 어렵고 반드시 어딘가엔 기대야 더 빨리, 더 멀리, 단단하게 뻗어갈 수 있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사람을 통해 성장을 하고요. 사람을 통해 운이 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는 이상하게 사람 인연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누군가를 소개받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결이 생깁니다. 이 시기를 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혼자서는 가지 못하던 방향으로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는 흐름인데요. 이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됩니다. 그런데 운이 막혀 있을 땐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피하게 되고요.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괜히 연락하기 부담스럽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더 좁은 길 안에 갇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을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저는 을목분들에게 혼자서 잘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연결이 되는 순간 부족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연락을 해보고요. 작은 부탁이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연결이 생각보다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을목은 혼자서 버텨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운을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주변에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운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병화입니다.
병화는 태양입니다. 원래 나 스스로 빛을 내고 주변을 밝히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병화는 숨는 순간 힘이 약해지고요. 드러나는 순간 운이 팍팍 살아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는 이전에 내가 했던 일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일에 대한 결과가 갑자기 드러나고요. 작은 성과에도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병화분들은 이때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시선이 몰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칭찬이 늘어나고요. 누군가가 평가하거나 기회를 주려는 뭐 그런 좀 큰 흐름이 생깁니다. 이게 병화의 운이 올라가기 직전의 신호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인데요. 아직은 부족한데 라는 생각으로 숨으려 하게 되면 병화는 뭔가 운이 상승 곡선을 타려다가 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내야 하는 타이밍에 숨어버리면 상승하던 운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이 안 좋을 때는 반대로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드러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표현을 줄이고 기회를 스스로 밀어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병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표현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화분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일단 보여줘야 합니다. 말하고요, 기록하고 드러내는 순간부터 운이 잘 붙기 시작하실 거예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글을 하나 뭐 SNS에 올리거나 생각을 말로 꺼내거나 내가 한 일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쌓이면서 점점 더 큰 기회로 이어질 거예요. 병화는 빛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운을 잡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보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화입니다. 정화는 촛불입니다. 병화처럼 크게 드러나는 빛은 아니지만 조용히 오래오래 타오르는 힘을 가진 기운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한 번에 확 올라가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곡차곡 쌓이며 운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는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기를 속이 꽉 채워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주변에서 조용히 인정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눈에 띄는 결과는 없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조급해지고요. 당장 결과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 순간 운이 상승하려는 흐름이 끊기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운이 안 좋을 때는 이 비교와 조급함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꾸준히 해왔던 것도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고요. 방향을 바꾸거나 멈춰버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지껏 쌓아왔던 것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저는 정화에게 항상 작게라도 계속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때 어느 순간 큰 빛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정화는 빠르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운을 잡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느끼는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운이 올라오기 직전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무토입니다. 무토는 큰 산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요. 한 자리에서 묵직하게 버티는 힘을 가진 기운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급하게 변하기보다는 안정 속에서 운이 올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는 삶이 조금씩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생활이 안정이 되고요. 자리가 잡히고 이전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시기를 기반이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변화가 무서워지고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자리에서 멈추시게 될 거예요. 운이 안 좋을 때는 이 성향이 더욱 강해지실 텐데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단 익숙한 것만 반복하게 되고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 위에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저는 무토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정이 됐다면 그 위에 하나를 더 얹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변화를 하나 시작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공부, 새로운 시도, 새로운 환경, 이 작은 변화가 산 위에 길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됩니다. 결국 모토는 안정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안정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운을 잡습니다. 지금 삶이 정리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운이 올라오기 직전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기토입니다. 기토는 옥토로 비옥한 땅이라고 하거든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시간을 들여야 결과가 나오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기토는 한 번에 터지기보다는 쌓이면서 운이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결과가 조금씩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조금씩 조금씩 모이거나 일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어지거나 작은 성과가 반복이 됩니다. 저는 이걸 기토일간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쌓임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좀 견디지 못하고 목표로 정해놓은 부분에 도달하기 전에 이 정도로 나는 언제쯤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쌓이던 흐름이 끊기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운이 안 좋을 때는 더 빠르게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해보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하고 방향을 계속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저는 기토일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쌓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요.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돈, 시간, 행동, 무엇이든 쌓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토는 빠르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차곡차곡 자신의 것을 쌓아가는 사람이 운을 잡습니다. 지금 작은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크게 터지기 직전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경금일간입니다. 경금은 결단력과 추진력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큰 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단단하고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힘을 가진 기운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정리와 결단에서 운이 갈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는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하거나 방향을 바꿔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이걸 경금일간 분들이 운의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 미련 때문에 결정을 미루면 흐름이 반드시 막힙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면 계속 끌려다니게 되실 거예요. 운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알면서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상황에 머물게 됩니다. 경금 일간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라야 길이 열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계속 내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 하나라도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경금은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끊어내는 사람이 운을 잡습니다. 지금 정리해야 할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운이 바뀌기 직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금입니다. 신금은 보석입니다. 다듬어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디테일과 완성도에서 운이 결정됩니다.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는 작은 차이가 결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티나지 않았던 실력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점점 인정을 받고 결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많은 신금분들이 완벽을 추구하다가 멈춥니다. 더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못하거나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인데요. 운이 안 좋을 때는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다듬기만 하고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성입니다. 저는 싱글밀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내는 것보다 우선 완성이 먼저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80%라도 좋으니 일단 끝내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옵니다. 결국 신금은 준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도 하면서 미루지 않고 완성하는 사람이 운을 잡습니다. 지금 실력이 올라오고 있다면 그것은 결과로 터지기 직전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수입니다. 임수는 큰 바다입니다. 흐름과 이동, 기회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임수는 변화 속에서 운이 만들어집니다.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는 이상하게 변화가 많아집니다. 이동이 생기고 새로운 기회가 동시에 여러 개 들어옵니다. 저는 이걸 임수일간 분들의 흐름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 방향을 못 잡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안 좋을 때는 더 심해집니다. 계속 혼란스럽기만 하고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저는 임술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흐름이 많을수록 내가 진짜 하고 싶은 하나를 잡아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표를 하나 정하고 선택을 줄이는 것입니다. 결국 임수는 많은 기회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나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로 잡는 사람이 운을 잡습니다. 지금 변화가 많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운이 들어오기 직전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수입니다. 개수는 바위 틈 사이를 비집고 아주 소중하게 흐르는 비와 빗방울입니다. 작지만 섬세하고요. 감각이 뛰어난 기운입니다.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는 느낌이 좋아집니다. 직감이 살아나고요.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거든요. 저는 이걸 개수분들의 감각이 깨어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만 많아지고요. 걱정만 늘어나게 됩니다. 운이 안 좋을 때는 이 성향이 더욱 강해지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게라도 바로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하나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국 개수는 내가 생각한 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운을 잡습니다. 지금 직감이 살아나고 있다면 그것은 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셨다면 한 가지 느끼셨을 겁니다. 사람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에겐 분명 공통된 특징이 그리고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운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일단 잡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운이 붙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준비가 부족해도 일단 움직이고 하면서 채워나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시작하는 힘입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과 일단 해보자 라고 하면서 해보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작은 행동이라도 바로 실행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쌓이면서 흐름이 점점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점점 사람을 보는 눈이 좋아집니다. 판단력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실패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뭐, 한 번 잘 안 됐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방향을 빠르게 수정합니다. 이 속도가 결국 운의 흐름을 앞당깁니다. 저는 이 모든 특징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은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결국 운이 좋은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더 시도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 작은 차이가 쌓여서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예요. 운이 막혀 있을 때 사람들은 비슷한 실수를 하거나 반복합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운이 더 내려가는지 다시 올라가는지가 결정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방식만 계속 반복하는 거는 주의하셔야 해요.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도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이유로 바꾸지 않는다면 이건 지금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신호인 건데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흐름이 더 안 좋은 흐름이 점점 더 굳어지고 운이 정체가 됩니다. 이때는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좋거든요. 단 10%라도 정말 작은 시도라도 다르게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걸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상황이 안 좋아서, 누가 나를 방해해서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운도 같이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상황이 불리해도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뭘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 생각 하나가 흐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이 막혀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은 기다린다고 바뀌진 않거든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그 가만히 있는 동안 더 굳어지고 다시 움직이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작은 행동이라도 계속 이어나가야 흐름이 유지가 되거든요. 네 번째는 완벽을 기다리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준비가 다 되면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은 절대 먼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운은 완벽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이 막혀 있을 때는 쉽게 포기하는 마음이 드는 것인데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승하려던 운이 흐름이 탁 끊겨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운은 원래 파도처럼 오르고 내립니다. 내려가는 구간이 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운은 멈추는 순간 더 막히고요. 움직이는 순간부터 제대로 다시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운이 안 좋다라고 느껴진다면 거창하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 다른 행동을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큰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막힌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딱 3일이면 충분합니다. 3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운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첫 번째는 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걸 운의 입구를 여는 것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방이 어지럽고 물건이 쌓여 있고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정리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요. 공간을 정리하고 오래 끌고 가던 좀 불필요한 관계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혀있던 기운이 풀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움직여야 합니다. 미뤄왔던 것 중에서 하나라도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전화 한 통을 먼저 거는 거거나 카톡을 먼저 보내거나 시도하려 했던 일을 신청을 해보는 겁니다. 글을 써보고 싶었다면 짤막하게라도 글을 한번 써보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실행을 했느냐입니다. 이때부터 정체되어 있던 흐름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아마 뭔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곤 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연결입니다. 운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막혀있던 흐름이 사람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이 연결이 운의 흐름을 완성시키는 핵심입니다. 2, 3일 혹은 세 가지를 제대로 해낸다면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분명히 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작은 일들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은 생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막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단 3일, 방향을 바꾸고 움직여 보세요. 그 순간 운의 흐름이 분명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체기인지 혹은 운의 전환기인지 아니면 운이 풀리기 직전인지 이걸 스스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이 올라오는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지나치거나 오히려 멈춰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 계속 비슷한 문제가 반복이 될까요? 지금 이 선택이 맞는 걸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움직여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의 공통점은 내 흐름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흐름이 어디에서 막혀 있고 어디에서 열리고 있는지, 앞으로 언제 움직여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지, 이걸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는 사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주와 현재 흐름을 분석해서 성향, 강점, 타이밍을 기준으로 인생의 방향을 실제로 설계해드리는 상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운법과 앞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정리해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메일로 다시 전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이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막혀 있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 타이밍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결국 중요한 건,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운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멈춰 있는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움직여야 할 타이밍일까? 그 답은 막연하게 고민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분, 지금 방향이 맞는지 헷갈리는 분, 혹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내 인생의 흐름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두겠습니다. 저와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주 타로 보는 해나였습니다.